안녕하세요. 공간연구소 김빠루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광주 봉선동에 위치한 포스코 더샵 64평 아파트입니다. 2004년에 준공된 구축 아파트지만 뛰어난 학군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 덕분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봉선동의 대표 단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이 단지에서도 가장 넓은 64평 타입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함께 요리하고 식사할 수 있는 넓은 주방, 집에서도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홈시어터, 그리고 부족했던 수납과 불편한 동선을 개선해서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그럼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곳은 집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현관입니다. 대형 평형답게 현관도 굉장히 넓고 여유로운 구조였는데요. 전실 왼쪽에는 보조주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공간이어가지고 이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고 벽면을 라운드 형태로 디자인해서 공간이 한층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도록 연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문을 열면 바로 세탁실이 나오는 구조였는데요. 워시타워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조금 좁았기 때문에 이 통로를 막아서 세탁실을 확장했습니다. 덕분에 세탁실을 훨씬 넉넉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학생 아들 둘을 둔 고객님은 두 아이의 방이 통일감 있게 보이기를 원하셨고 한정된 공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두 자녀방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계했고 책상과 책장, 옷장, 수납장까지 맞춤 제작 가구로 계획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자녀방과 공용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책상과 책장이 나오고 그 옆으로 붙박이장을 연결해서 학습과 수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어요. 침실 공간에는 하부장을 제작해서 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분했고요. 여기에 침대 헤드와 은은한 간접 조명을 더해서 호텔처럼 아늑한 분위기의 침실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자녀방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두 제작 가구로 계획했는데요. 제작 가구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에 딱 맞는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성 가구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자투리 공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에도 통일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제작 기간과 비용이 기성 가구보다 많이 들고 한번 제작하고 나면 방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 레이아웃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춤 제작 가구는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주방은 64평이라는 대형 평형에 비해 다소 협소한 레이아웃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주방이 벽체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공간이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이 벽체가 철거할 수 없는 구조 벽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주방을 만들 수 있을지 가장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을 원하셨고요. 평소 가족들이 식탁에서 주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넉넉한 식탁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조 주방은 동선도 불편했고 겨울철에는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이 공간까지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주방은 11자 형태의 대면형 주방입니다. 이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 기존 보일러 분배기의 위치를 이전했고요. 덕분에 주방 동선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방 가장 안쪽에는 키 큰 장과 빌트인 냉장고를 배치해서 수납 기능을 최대한 높였고요. 그 앞으로 넓은 아일랜드를 제작해서 조리와 설거지를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대면형 아일랜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폭인데요. 폭을 최소 1000mm 이상 확보해야 물이나 기름이 앞으로 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조리 공간도 훨씬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앞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식탁을 배치했습니다. 덕분에 조리와 식사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이 됐어요. 보조주방으로 연결되는 동선은 두 곳으로 계획했는데요. 하나는 키 큰 장처럼 보이는 페이크 도어고 다른 하나는 간살 도어입니다. 평소에는 하나의 디자인 요소처럼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보조주방으로 연결되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구조입니다. 보조주방 역시 단순한 보조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하나의 완성된 주방처럼 계획했는데요. 단열 공사를 통해 겨울철에도 춥지 않도록 개선했고 냄새가 많이 나는 요리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쿡탑과 싱크대까지 함께 구성했습니다. 덕분에 보조주방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온 가족이 영화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홈시어터로 계획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평소 오디오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미 전문적인 음향 장비도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집에서도 영화관처럼 압도적인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홈시어터 공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장에는 빔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언제든 영화관 같은 분위기에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촬영 당시에는 장비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완성 후에는 뛰어난 서라운드 시스템을 통해 마치 아이맥스 영화관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오디오 장비를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전면에는 맞춤 가구를 제작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간으로 완성한 거죠. 나중에 고객님께서 직접 음악을 들려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악기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살아있고 공간 전체를 감싸는 입체적인 사운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좋은 오디오에 투자하는지 저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안방 전실의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좁은 전실 안에 안방과 팬트리, 욕실, 작은 방으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문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도 복잡했고 동선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안방에서 팬트리를 이용하려면 안방 문을 열고 이렇게 돌아가야 했거든요. 몇 걸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매일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불편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동선 자체를 새롭게 계획했습니다. 먼저 공간 한가운데에 있던 보일러 분배기를 구석으로 옮겨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실과 안방 사이에는 히든도어를 설치해서 영역을 자연스럽게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공간을 각각의 기능에 맞게 재구성했어요. 이제 안방에서는 욕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오른쪽에는 이불과 계절용품 그리고 간단한 의류까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왼쪽으로는 드레스룸이 바로 연결되도록 해서 각 공간을 최대한 짧은 동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동 동선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거실과 안방의 영역도 자연스럽게 분리되면서 프라이버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구조 변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생활해 보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된 거죠. 안방은 확장을 통해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소형 평수의 거실 정도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감인데요. 특히 창호를 비대칭으로 구성해서 계절마다 달라지는 제석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 넓고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침실에는 침대 프레임과 양쪽 서랍장을 맞춤 제작해서 배치하고 남은 벽면은 템바보드로 마감했어요. 여기에 은은한 간접 조명을 더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젠한 느낌의 아름다운 공간이 완성됐고요. 정말 호텔처럼 아늑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침실입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80인치 대형 TV를 매립하고 하부에는 사운드바와 간단한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했어요. 그리고 확장한 공간에는 고객님께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한쪽에 별도의 작업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벽면 안쪽으로는 각종 배선과 고해상도 HDMI를 미리 연결해 두었어요. 덕분에 컴퓨터에서 영화나 다양한 영상을 바로 대형 TV로 연결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침실이 아니라 휴식과 취미생활까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완성했어요. 안방 욕실도 대대적인 구조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양변기 옆에 활용도가 낮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관리하기도 번거로웠고 겨울철에는 냉기가 많이 들어와서 불편함이 큰 공간이었어요. 또 고객님께서는 평소 욕조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여유롭게 쉬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조와 샤워 공간을 분리해서 보다 편안하고 호텔 같은 욕실을 원하셨는데요. 먼저 욕조 공간과 샤워 공간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욕조 공간은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하고 등받이를 제작해서 반신욕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어요. 공간도 넉넉해서 자녀분과 함께 들어가 목욕탕이나 온천에 온 것처럼 여유롭게 목욕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은 구조 변경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대대적인 단열과 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배수와 수도 설비까지 새롭게 구성해서 기존의 골머리를 썩이던 창고를 실용적인 샤워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어요. 덕분에 욕조 공간과 샤워 공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었고 공간도 상당히 넉넉해서 편안하게 샤워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세면대는 타일을 이용해서 직접 제작했고요. 하부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원형 거울과 은은한 간접 조명을 더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양변기 뒤쪽에도 수납 공간을 확보해서 자주 사용하는 욕실 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기존에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과감하게 재구성해서 고객님이 원하셨던 휴식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호텔 같은 욕실로 완성했습니다. 드레스룸도 기존 구조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출입구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실 쪽 출입구를 없애고 안방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부부만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외부에서 바로 드러나는 구조보다는 안방을 통해서만 연결되는 프라이빗한 드레스룸으로 계획한 거죠. 거실 쪽에 있던 출입구는 벽으로 마감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복도와 주방으로 이어지는 벽면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통일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외부에서는 출입구가 드러나지 않고 전체적인 공간이 훨씬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게 됐어요. 내부는 수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왼쪽에는 많은 양의 옷을 수납할 수 있도록 넉넉한 붙박이장을 제작했고요. 오른쪽에는 계절에 따라 자주 꺼내 입는 옷을 편안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오픈형 옷장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부에는 서랍장을 추가해서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까지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출입 동선은 단순하게 정리하고 프라이버시는 높이면서 내부에는 필요한 수납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실용성, 그리고 부부만의 프라이빗함까지 갖춘 드레스룸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은 구조 변경도 많았고 레이아웃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고객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과 니즈를 공간에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작은 부분 하나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희에게 현장 하나하나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하고요. 완성된 공간을 바라봤을 때 고객님과 저희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 현장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일상에 편안함과 만족을 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간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현장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